신데렐라 게임 드라마 줄거리를 예상해봅니다. 은총이 베넷 저고리랑 두나가 쓴 태교일기장, 은총이 아기 때 사진, 두나랑 주고받은 편지. 장비서는 신여진에게 유진이 어릴 때 쓰던 물건은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다 버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신여진은 유진이 쓰던 크레파스도 아직까지 간직하고 있었는데 구하나가 유진으로 들어와 살게 되면 최명지와 윤세영이 구하나가 진짜 유진이가 맞는지 테스트를 하려고 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 어떤 의심도 할 여지를 주지 않기 위해 유진이 쓰던 물건을 다 버리라고 말한 것이었습니다. 자식일 앞에서는 감정 조절을 잘 못하는 신여진은 장비서의 조언을 듣고 유진의 물건을 치우기 시작했고, 구하나가 친아버지에 대해 궁금해할 수 있으니 20년 동안 거실에 걸려있던 가족사진도 버리고 구하나가 들어오면 은총이와 새로 찍기로 하였습니다. 신여진은 가족사진이 제일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였는데, 장비서는 거실에 아무도 없을 때 가족사진을 벽에서 떼어서 바닥에 던져버렸습니다. 최명지와 윤세영은 놀라서 뛰어왔는데, 최명지는 신여진이 가짜 딸을 집에 들이기 위해 사전 작업을 아주 철저히도 하는구나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20년 동안 멀쩡히 걸려있던 액자가 갑자기 떨어졌다고, 가짜 딸과 찍은 사진을 대신 걸겠다고. 그래요 형님, 어디까지 쇼를 하시나 두고 보겠어요. 유진이를 찾았으면 기억을 빨리 돌아오게 해야 정상적인 부모지. 유진이 쓰던 물건을 죄다 갖다 버릴 때부터 구린내가 진동을 했어요. 이 최명지가 형님 밑에서 눈치밥을 먹은 지가 30년이 지났는데 형님의 속셈을 모를 줄 알아요? 하루라도 빨리 보고 싶네요. 우리 세영이 한테 재산 물려주기 싫어서 형님이 만든 가짜 딸이 누군지 나는 대환영이에요. 이 집에 들어오는 순간 가짜 유진이는 나한테 시달리게 될 테니까요. 그 애도 얼마나 연기를 잘하는지 두고 보자고요. 유진의 방을 리모델링하고 유진이 좋아하던 벽난로와 나무그네도 철거해버리고, 구하나를 가짜 딸로 맞이하기 위해 하는 필요한 과정이라지만 신여진은 집안에서 유진의 흔적이 점차 사라지는 것이 마음이 아팠습니다. 은총이를 위해서라면 이런 건 참아내야겠지. 유진이는 아재 영원히 내 마음속에만 그 흔적을 찾을 수 있게 되겠지. 장비서는 신여진에게 은총이와 같은 방을 써서도 안 되고 구하나와 은총이의 물건도 집으로 들여서는 안 된다고 주의를 주었는데요. 구하나는 아무것도 필요 없고 빈몸으로만 들어오라는 신여진의 말에 그렇게 하겠다고 했지만, 두나와의 소중한 추억이 담긴 물건과 은총이가 아까는 물건은 챙겨가고 싶었습니다. 구하나가 꺼낸 추억 상자 속에는 은총이 베넷 저고리와 이두나가 쓴 은총이 태교일기장, 그리고 은총이 아기 때 사진과 구하나와 이두나가 주고받은 편지들이 담겨 있었고, 황진구에게서 받은 행운의 팔찌도 들어 있었습니다. 이 추억의 상자가 신여진의 집으로 들어가면서 엄청난 파장을 몰고 올 것인데요. 은총이도 엄마의 얼굴과 목소리가 담긴 엄마 휴대폰과 엄마가 만들어준 콩콩이 인형을 가지고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두나는 6년 전 최명지를 만나 부모님의 집을 찾아가기로 약속을 잡았다가 최명지가 꾸민 뺑소니, 교통사고로 죽음에 이르렀는데, 당시 구하나는 이두나가 만나려고 한 아줌마가 누군지 알고 싶었지만 사고 현장에서는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아서 이두나가 누구와 통화를 했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은총이는 이두나의 휴대폰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볼 때 이두나는 휴대폰을 2개 이상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요. 구하나가 친엄마로 추정된다는 신여진과 처음 만남을 가졌던 날에 구하나가 은총이의 아버지에 관해 이야기를 해준 부분을 보면 이두나가 왜 휴대폰을 여러 개 가질 수밖에 없었는지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은총이의 아버지는 은총이가 태어나기 전 미국에서 불미스러운 사건에 휘말린 뒤 죽었다고 했는데, 그 불미스러운 사건이 한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갈 정도라면 아주 큰 사건임이 분명하였습니다. 이두나는 은총이 아빠가 죽은 뒤에도 계속 누군가에 의해서 미행당하고 감시당한다는 느낌을 받았고, 뱃속에 있는 은총이가 잘못되기라도 하면 어쩌나 걱정이 밀려와서
아무도 모르게 한국으로 들어와 은총이를 낳았다고 했습니다. 이두나가 은총이를 낳을 때도 구하나가 옆에서 출산을 지켜보지는 못한 것 같은데요. 이두나는 자신과 은총이의 안전을 위해 휴대폰을 이중으로 가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구하나와 연락할 때만 쓰던 휴대폰은 지금 은총이가 가지고 있고, 이두나가 사고를 당했을 당시 가지고 있는 휴대폰은 조영사가 처리해버린 것인데요. 신여진은 은총이가 손자라는 것을 최명지와 윤세영도 모르게 속이려고 하지만 구하나와 은총이가 가진 추억의 상자 때문에 구하나가 유진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게 될 것 같습니다. 최명지는 유진이 죽었으니 가짜 딸이 들어오기만 하면 내쫓아버릴 방법은 많다고 생각하는데, 윤세영은 유진이 죽은 것을 모르니 구하나가 유진이 맞나 안 맞나 의구심을 가지다가 최명지의 죄가 들통날 실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여진은 은총이의 안전을 위해 구하나까지 속이고 가짜 딸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지만, 윤성호는 구하나와 신여진이 만나서 은총이의 안전을 위해 협의를 본 후 이 일이 진행되고 있는 줄 착각하였습니다. 하지만 구하나는 신여진의 집으로 들어갈 날을 코앞에 두고 구지석이 심각하게 신여진에 대해 반감을 드러내고 심지어 남매의 인연까지 끊어버리자고 하니 속상한 마음에 윤성호에게 친엄마를 만난 과정을 이야기하게 되었고, 구하나가 신여진과 친자검사를 마친 후 그 결과를 믿고 신여진을 친엄마로 받아들였다고 하자 윤성호는 신여진이 구하나까지 속인 것에 분노하여 신여진을 만나 이런 무모한 짓을 그만두라고 말할 결심을 했습니다. 윤성호는 신여진에게 전화를 해서 혜성호텔에서 만나자고 했는데, 최명진은 신여진이 밤늦게 외출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의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명진은 경비업체 직원에게서 낯선 남자가 집 근처를 배회하고 있다는 연락을 받은 상태여서 신여진이 나가는 이유가 혹시 그 사람을 만나러 가는 것은 아닌가 의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외출복으로 왜 갈아입으셨어요? 어디 가시려는 거예요? 지금 시간에 나가시는 위험해요. 안 그래도 아까 경비업체에서 연락을 받았는데 집 주변에 이상한 남자가 돌아다닌대요. 혹시 지난번에 협박 편지 보낸 사람이면 어떡하시려고 나가시는 거예요? 최명진은 무슨 단서라도 잡을 수 있나 해서 물어보았습니다. 유진이가 20년 만에 집에 돌아온다고 하니까 설레기도 하고 걱정도 되고 해서 잠을 잘 수가 있어야지. 바람 좀 쐬려고 그래. 내 차로 움직이는데 위험할 건 뭐 있어. 경비업체가 그렇게 열심히 지켜봐 주는데 걱정할 거 없어. 신여진이 나가버리자 최명진은 속으로 형님이 바람이 나신 건 아니시고요. 유진이를 찾았어도 20년간 떠돌이로 살고 계신 아주버님한테 연락할 생각도 안 하시고 혹시 아주버님을 만나러 시는 건가? 아주버님은 입국을 하셨으면 곧장 집으로 들어오실 일이지 형님을 밖으로 왜 불러내셔? 뭐야? 두 사람 아직 애틋한 거야? 집에서 보는 것보다 다른 데서 오붓하게 둘만의 재회를 즐기고 싶다 이거야? 설마 나 생각해 주시려고 그런 건 아니지? 세영이 아빠 죽은 지도 벌써 몇십 년 됐네. 내가 재가를 하고 싶어도 우리 세영이 때문에 참고 사는데 가짜 유진이가 나타나서는 다 망쳐버렸으니 정말 분해 죽겠네. 최명진은 윤세영에게 큰엄마가 아무래도 큰아빠를 만나려고 나가신 모양이다. 너 호텔로 전화해서 알아봐. 하자 윤세영은 큰아빠가 우리 호텔에 계신데? 하고 묻자 최명진은 이 밤에 두 사람이 오붓하게 만날 장소가 어딨겠니? 그렇다고 남들 눈도 있는데 다른 호텔로 갈 수는 없지 않겠어? 큰엄마가 자기 호텔에 자기가 들어간다는데 이상하게 생각할 사람도 없고 말이야. 최명진은 윤성호가 신여진을 만나려고 하는 것이라면 그 이유가 단순한 재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윤성호가 신여진을 만나지 못하게 방해를 한다거나 할 이유가 없으니 윤성호는 신여진을 만나 구하나에 대해 얘기를 하고 신여진의 프로젝트를 멈추라고 할 테지만 구지석은 윤성호가 신여진을 만나는 일은 아주 중대한 관심사이기 때문에 그 만남을 방해를 할 수도 있습니다. 구지석은 총괄 본부장이기 때문에 신여진이 호텔에 출입하는 정도의 일은 바로 보고를 받을 수 있는데요. 구지석은 윤성호가 리차드 한이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리차드 한에게도 이 사실을 알리게 됩니다. 선생님, 신 회장이 호텔 객실을 비밀리에 잡았다고 합니다. 그것도 늦은 시간에 사업 관련 미팅이 있을 리도 없고
개인적인 용무였던 것 같은데요. 남편이 돌아왔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역시 구지석의 촉은 정확했고 윤성호는 신 회장이 만난 사람이 남편이라면 어떻게 할 생각이야? 하고 묻자 구지석은 저도 신 회장 남편의 행방을 찾으려고 오랜 시간 추적을 해봤는데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만큼 은둔을 즐기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런데 신 회장은 딸을 찾았지 않습니까? 신 회장과 비밀리에 만났다는 것도 딸과 관련해서 급하게 약속을 잡은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신 회장이 딸을 찾았으면 혜성가에서 만나면 될 일인데 비밀로 만났다는 것은 외부에 알려지면 안 되는 이유가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저희는 이것을 신 회장을 압박할 수 있는 카드로 활용해야죠. 구지석은 신여진의 남편의 등장이 신여진의 프로젝트를 방해할 가장 큰 카드라고 생각했습니다. 신여진은 가짜 딸로 구하나를 혜성가로 들이려고 하지만 신여진의 남편은 구하나가 유진이 아니란 것을 알고 있을 테니 신여진을 압박해서 혜성 투어를 몰락시키는 도구로 쓰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등장이 또 다른 파장을 몰고 올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드는 윤성호는 신여진을 만나는 것을 포기하게 될 것 같은데요. 설령 신여진을 만나서 구하나의 양부모에 대해 얘기를 해준다고 하더라도 신여진의 목표는 구하나보다 은총이의 안전이 우선이기 때문에 윤성호의 부탁을 들어주지 않고 구하나를 혜성가로 들이는 일을 계속 추진할 것입니다. 그리고 신여진은 벌써 구지석 앞에 무릎을 꿇고 사과를 할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최악의 상황까지 몰리고 나서야 구지석 양부모에 대한 죄책감을 느끼게 될 것 같은데요. 그 최악의 상황도 은총이와 관련한 일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구지석은 혜성 투어를 시작으로 혜성그룹 계열사를 하나하나 파괴시키려 하고 있는데 혜성그룹보다 더 소중한 은총이가 위험해지는 순간이 오면 신여진은 자신이 이제껏 저지른 일들을 되돌아보게 될 것인데요. 신여진이 호텔에서 만난 사람이 리차드 한이란 것을 구지석이 알게 되면 윤성호의 이중성에 더욱더 혜성그룹을 파멸시키고자 하는 분노가 일어날 것입니다. 윤성호는 신여진을 만나 가짜 유진이 프로젝트를 멈추게 하고 싶었지만 뜻대로 되지 않는데요. 구하나는 신여진의 계획대로 혜성가에 들어가게 됩니다. 최명지와 윤세영은 구하나가 유진이라는 것에 하늘이 노래질 지경이었는데요. 윤세영은 신방울에게서 구하나가 이사를 간다는 얘기를 듣고 속으로 좋아했지만 이사갈 집이 혜성가를 두고 한 말인 줄 꿈에도 몰랐던 것입니다. 최명지는 많고 많은 가짜 중에 하필 구하나냐며 구지석 하나 몰아내기도 힘든데 구하나까지 집에서 몰아낼 생각을 하니 머리가 아파왔습니다. 구하나 뺨 때렸다고 구하나 앞에 사과하고 합의에 응하라는 얘기를 할 때부터 수상하더라니 이런 계획이 다 있으셨던 거구나. 최명진은 아무렇지도 않게 구하나의 친엄마 연기를 하는 신여진이 어이가 없었습니다. 최명진은 윤세영에게도 다른 생각은 하지 말고 유진이를 반가워하는 척 연기를 잘하라고 주의를 줍니다. 구하나는 은총이와 함께 유진의 방에서 지내게 되는데요. 신여진은 구하나에게 집에서 쓰던 물건은 아무것도 챙겨오지 말라고 했지만 앞서 말했듯이 구하나는 추억 상자를 가지고 오게 됩니다. 신여진이 친엄마이니 당연히 이 정도의 물건을 반대할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신여진은 구하나가 출근하고 은총이가 유치원에 간 뒤 이제야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왔다는 생각에 구하나의 방을 둘러보게 되고 추억 상자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건 뭐지? 못 보던 건데 유진이 물건 중에 이런 게 있었나? 장비서가 치우라고 해서 유진이 물건을 내가 다 치웠는데 하나가 빠진 모양이네. 신여진은 추억 상자를 열어보았고 그 안에 있는 물건들을 보고 놀라고 맙니다. 이건 베네쩌골이잖아. 이건 유진이 사진들. 이건 유진이 일기장인 거야? 신여진은 아무 준비도 없이 마주한 물건들에 눈물이 왈칵 쏟아집니다. 구하나가 유진이 아닌 것이 드러날까봐 아무런 물건을 가져오지 말라고 했지만 막상 물건들을 대하고 나니 감정이 북받쳐 오르는 것을 자제할 수가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상자 아래에는 유진이의 휴대폰도 있었습니다. 휴대폰을 켜보니 유진의 목소리와 살아있는 모습을 만날 수가 있었는데요. 신여진은 휴대폰을 붙잡고 한참을 울고 또 울었습니다. 유진아, 유진아. 신여진이 흐느끼는 소리가 방문 밖으로 새어나오자 윤세영이 듣고 말았는데요. 큰엄마가 왜 우시는 거지?
유진이가 살아 돌아와서 지금 천국에 사시면서 왜 저러시는 거야? 지금 울 사람은 큰엄마가 아니곤 한데. 밤마다 귀신이 돼서 내 앞에 나타나더니 유진이가 정말 살아 돌아올 줄이야. 하지만 엄마가 구하나는 유진이가 아니라고 하니 믿어야겠지. 도대체 뭘 보고 저러시는 거야? 윤세영은 구하나의 방에서 울고 있는 신여진이 이상하게 생각이 됩니다. 신여진은 유진의 모습과 음성을 들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았지만 이런 물건을 가지고 있는 것은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그렇다고 구하나에게 상자를 없애버리라고 말하면 의심을 사게 되니 난감한 상황이었습니다. 윤세영은 신여진이 그 후로도 몇 번 더 아무도 없는 방에 들어가 눈물을 적시는 신여진을 보았고 도대체 왜 저러는지 이유를 알아내려고 했습니다. 윤세영도 구하나의 방에 몰래 들어가 물건을 뒤져보았고 추억 상자를 열게 됩니다. 대체 이 안에 뭐가 든 거야? 윤세영은 은총이 엄마에 관한 물건이란 것을 알아차렸는데요. 이게 올 일이야? 큰엄마랑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 물건을 보고 왜 우셨던 거야? 이건 은총이 엄마 태교 일기장. 윤세영은 이두나가 쓴 태교 일기장을 펼쳐서 읽어내려갔는데요. 거기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 콩콩이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널 만나게 되는구나. 엄마는 널 만날 생각을 하니 너무 설레. 우리 콩콩이는 아빠 닮아서 똑똑하고 부지런하겠지? 콩콩이가 얼른 커서 엄마가 나무그네도 태워주고 맛있는 핫초코도 많이 만들어주고 싶어. 엄마가 너무 앞서갔나? 엄마가 할머니도 어서 찾아서 널 보여드렸으면 좋겠어. 우리 셋이서 벽난로 앞에서 마시멜로우도 먹고 정말 엄마는 어서 그날이 오기만 손꼽아 기다리고 있어. 아빠도 하늘에서 우리 소원 들어주실 거야. 윤세영은 태교 일기장에 적힌 내용이 유진이를 말하고 있다는 것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은총이 엄마가 왜 유진이랑 기억이 다 똑같은 거지? 구하나가 유진이라며. 구하나는 어릴 때 기억이 하나도 없다며. 그럼 이런 얘기를 은총이 엄마한테 해줬을 리가 없고. 은총이 엄마는 어떻게 이런 얘기를 일기장에 써놓은 거지? 엄마는 구하나가 분명 가짜일 거라고 했어. 그럼 설마 은총이 엄마 이두나란 여자가 유진이인 거야? 큰엄마는 유진이가 죽었다는 소식에 쓰러지셨던 거고 은총이를 집으로 데려오기 위해서 일부러 구하나를 유진으로 둔갑시킨 거야? 구하나도 같이 짜고 친 거야? 정말 큰엄마나 구하나나 무서운 사람들이네. 지금 내가 싸워야 할 사람은 구하나가 아니고 저 조그마한 녀석 은총이란 거야? 윤세영은 의심스러웠던 부분이 퍼즐이 맞춰지면서 혼란스러움을 느꼈습니다. 은총이를 내보내려면 구하나를 내보내야 해. 그러기 위해선 구하나가 가짜 유진이란 거 드러내는 수밖에. 맞아, 유진이도 고양이 알레르기가 있었어. 그걸 이용하면 되겠네. 유진이가 알레르기가 있으면 유전돼서 은총이도 있어야 하는 거 아니야? 하지만 지금 은총이는 고양이를 만져도 아무렇지도 않지. 구하나 역시 그래. 그럼 둘 다 유진이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들로 내쫓을 수가 있게 되는 거지. 나는 어차피 신혼집에 들어가 살 거니까. 은총이가 고양이를 데려와도 상관없겠네. 윤세영은 은총이에게 할머니께 말해서 고양이를 키우자고 말하라고 부추깁니다. 은총이가 고양이 얄리를 키우고 싶다고 말하자 신여진은 허락을 해주는데요. 윤세영은 큰엄마 그런데 유진이는 고양이 알레르기가 있지 않아요? 고양이를 만져도 아무런 이상 증세가 없는 게 이상해요. 구하나가 유진이 맞아요? 신여진은 그제서야 잊고 있었던 유진이의 체질이 생각났습니다. 신여진을 닮아서 유진이도 알레르기가 있었고 윤세영도 같은 증상이 있었습니다. 윤세영은 이제 신여진이 반박 못할 증거를 잡았다고 생각하는데 신여진은 유진이는 기억을 잃을 만큼 엄청난 사고를 겪었어. 정신이 견딜 수 없을 정도로 파괴가 되었는데 몸이라고 성하겠니? 사고 이후로 체질이 바뀐 것 같아. 그리고 넌 내가 한 친자 검사를 못 믿겠다는 얘기로 들리는데 구하나가 유진이 아니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는 거야? 구하나가 유진이 아니면 뭐 어쩔 건데? 그런다고 내가 너한테 혜성그룹을 상속해 줄 것 같아?
신여진은 구하나가 유진이 아니라고 믿는 윤세영을 최명지가 뒤에서 흔드는 것이 아닌가 의심하게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